자, 오늘은 녹화를 떠놓을게요. 녹화를 떠난다. 왜냐면 첫 주라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어디 보자. 어디 갔니? 2단원,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제일 처음으로 갈게요. 오늘부터 저랑 물리 파트 얘기 좀 해야 돼요. 물리 파트. 진소재는 지금 해봤자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얼추 한번 들었던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는 그건 나중에 한번 더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요. 이번 단어는 2단원에서는요. 물리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물리 파트가 제일 어렵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물리 파트를 어렵게 내는 게 성적 가리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쓰는 집 중에 하나가 그냥 여러분들 수능 기출문제에서 갖다 베껴서 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까지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건 내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오늘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여러분들 학교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제가 나눠드린 게 이게 맨 앞에는 쉬운 내용 5초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더텅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기출픽 책 넣어놨거든요. 잘라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학교 선생님들 참 기출픽 내용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문제 내기가 난이도도 좀 얼추 맞고 편해서. 그 다음에는 많이 쓰는 게 수능 기출 문제를 아싸리 그냥 갖다 베껴내는 거. 그렇게 고르고 좀 많이 하거든요. 물리 파트는 물원에서 운동량, 충동량 문제 그대로 베껴내도 문제가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구과학 파트 있거든요, 중간에. 거기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섭입인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지구과학 그냥 수능 문제 갖다 내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생물 파트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하고 물리 파트 조금 어렵게 내면 어려우니까 꼭 좀 감안 좀 해주시고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만유 인력하고요. 중력하고요. 같은 듯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만유 인력은요.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를 만유 인력이라고 해요. 수식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요. 여기 M2라는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요. B가 A를 끌어당기고 A가 B를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방향만 서로 반대인데 이때 이 힘의 크기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이거를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유인력 F는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의 크기에 비례하고 앞에 상수 이렇게 하나 붙여줄 건데 보통은 앞에다가 뭐 중력이 만유인력이니까 보통 K라고도 많이 쓰는데 G라고 많이 써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유인력인데 그때 이 물체 중에 하나가 왜 이래? 이거 안 써져? 물체 중에 하나가 행성인 경우 그럼 만유인력인데 하나가 행성이죠. 그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을 특별하게 중력이라고 해요. 이때는 그냥 중력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결국은 만유인력의 한 부분이 중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중력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 지구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행성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보통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만유인력이 되겠죠. 그냥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림 나온 거 A, B가 서로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A가 B를 끌어당겼더니 B가 A를 끌어당기더라. 됐을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물체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크다. 무슨 말이냐면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얘는 작아지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곱으로 커집니다. 라는 뜻일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물리를 잘하는 지름길은요. 수식을 그냥 수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드시면 물리는 쉬워지고요. 저걸 수식이라고 생각해서 수식을 외우는 그 순간 이제 머리가 빡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에이씨, 물리는 왜 있어갖고 이 고생을 시키나, 그쵸? 물리 근데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어.
왜 해봐? 여러분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잖아. 학부, 석사, 박사가 다 물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이런다? 왜? 굳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밌어, 해봐.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면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걸 행성의 질량 우리 대문자 m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써주냐면 중력은 F는 비례상수 g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대문자 m, 행성의 질량 곱하기 소문자 m, 물체의 질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행성은 너무 크죠. 행성은 커요. 그리고 물체가 지까짓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봤자, 지표면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그래서 그냥 여기를 반지름 R로 써줘요. 행성이. 지까짓게 행성에서 뛰어봤자지, 뭐 몇 미터 뛰어봤자, 뭐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 봤자,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상수 취급해줘요. 그러면 요렇게 내가 묶어볼게요. 요렇게가 뭐가 되죠? 다 상수죠. 행성이 안 바뀌면 요거 다 상수예요. 그래서 F는 이렇게 써줘요. F는 상수 곱하기 M 이렇게 써주죠, 지금. 근데 여기 상수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있냐면 상수 대신에 요거 대신에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질량 M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배웠던 거 있죠? 요게 중력 가속도라 그러는데 중력 가속도가 요렇게 곱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라고 표시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힘을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무게라고 얘기하는 값이 요 값이에요. 괜찮을까요?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시험 끝났다 이건가 여기는? 응? 여기 시험 끝나서 하는 거고. 응. 아 그래요? 왜 공부를 안 해? 에이 그 친구는 여기 옆에는 아직 안 온 건가? 그러니까 됐어. 시험 잘 봤으면 공부해야지. 응. 어? 아, 곧 온대. 응. 아쉽다.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연직 방향은 위아래거든요. 여기 쓰면은 얘는 어디로 힘 받죠? 중심 방향으로 힘 받고, 여기 쓰면은 중심 방향으로 힘 받고, 여기 쓰면 중심 방향으로 힘 받죠. 그래서 위아래 방향을 우리는 연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그다지 별거 없죠? 여기까지 특별한 거. 그냥 물리라는 것 때문에 좀 뭐랄까 쫄아서 그렇지 뭐 나머지는 할만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A 1번 중력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거기 2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낙하는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오로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무슨 힘? 중력만 받고 물체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해요. 그럼 오로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떨어지면은요, 뭐가 생기죠? 공기가 못 가게 잡아 밀죠. 아, 그렇지. 이걸 저항이라는데 공기가 좁다를 공기저항이라고 그러는데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자유낙하는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뭐만 받았다?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만 해야 돼. 실천하면 안 돼. 자, 학교 옥상에 올라갑시다. 자, 성적표가 나왔어요. 자, 비관하지 마시고. 자, 이건 상상만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야. 진짜 뛰지 말고. 자, 뛰어내립시다. 자, 뿅 하고 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서, 자, 상상해보는 거야. 떨어지면서 내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지?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 0. 0에서부터 속도가 점점 늘어나겠네요. 자, 그래프 하나만 잠깐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랑 문제 풀면서 그래프 자주 그릴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는 딱 하나만 그리면 돼요.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속도인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처음 딱 뛰어내렸어. 처음 속도 얼마? 0. 어디서 찍으면 돼요? 처음 봤을 때 시간이 0에서 0.
자, 떨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커지겠지? 자유낙하하면은 속도가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해요. 요렇게 쭉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나왔죠? 나왔어요. 혹시,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아는 척 하면서 에헤헤 웃는 거야. 알았지? 자, 기울기 구할 줄 알아요. 기울기? 아니야, 속으로 뜨끔한 사람 있을 거야. 기울기. 자, 여기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만 구할게요. 기울기는, 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속도를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t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y 0에서 시작해서 v가 됐어요. t분의 v죠. 기울기네요. 자, 기울기는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시간이 변하는 것분에 5의 변화, 속도가 변한 거죠. 참고로 요걸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라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어떻게 됐죠? 속도가 증가하니까. 이걸 우리는 가속도라 그러거든요. 가속도 들어는 봤죠. 가속도. 자, 그러면 물체를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쭉쭉쭉쭉 증가해서 만약에 자유낙하시켰다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리고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네. 그런데 얘는 오로지 뭐만 받았다고? 중력만 받았다고. 이 중력에 받아서 생긴 가속도를 특별하게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 이 값이 요 값이 돼요.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됐을까요? 그럼 단위 볼까요? 시간 단위 초죠. 속도는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거든요.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 했으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만 더 나눠주니까 세크분의 미터를 시간이 세크로 한 번만 더 나눠줘서 곱해주면 되니까 이러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서 단위가,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오, 외우지 마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부터는 외울 거 없어요. 물리할 때까지는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됐죠? 자유낙하는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거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누구 저랑 하나 같이 뛰어내립시다. 누구 할래? 고마워요. 자, 이 친구하고 나하고 옥상에서 같이 뛰어내릴 거예요. 자, 딱 뛰어내리면 얘나 나나 자유낙하죠. 얘나 나나 자유낙하면은 이 기울기 값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그치? 그렇다는 소리는 얘나 나나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소리죠. 인정? 괜찮죠? 그러면 지표에 도달했을 때, 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둘이 어떻고? 같고,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도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런데 딱 봐도 누가 더 무거워 보이죠? 좀 서운하긴 한데 제가 좀 더 무거울 거예요. 제가 질량이 더 많이 나가겠죠? 무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무게는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커요. 그치? 하지만 떨어질 때 가속도는 둘이 어때요? 같아요. 비슷해진 게 아니라 같아요. 자유낙하라면은. 맞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거기 사진이 지워졌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깃털하고 쇠구슬이죠. 깃털하고 쇠구슬은 질량이 누가 더 클까요? 쇠구슬이 더 크겠죠. 자, 그런데 떨어뜨리면은 진공 중에서 떨어뜨리면 오로지 뭐만 받는 거죠? 중력만 받으니까 항상 같은 위치에서 떨어져야 돼요. 높이가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된 거죠? 공기 중이니까 뭘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저항은 공기에 받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그럼 누가 더 저항이 컸을까요? 깃털이 저항이 더 컸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가 다른 것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는 자유낙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왼쪽 그림만 자유낙하라고 해야 해요. 맞죠? 자, 그리고 물리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은요. 물리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대충 내용만 보세요. 그리고 문제 몇 개를 해서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게 제일 빠른데,
물리를 못하는 지름길 알려드릴게요. 노트를 펴시고요. 거기에다가 신나게 적으시고요. 거기다 공식을 적어요. 그리고 그 공식을 외워요. 요런 루트로 물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잘 못할 확률이 높아요. 알았죠? 물리는 일단 무식하게 들이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가끔 물리 좋아하는 애 보면은 약간 그래. 그치? 약간 좀 뭐랄까. 또라이 좀 있고. 난 빼고. 어. 난 빼고. 아이, 이 정도 인물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 옆에 됐고요. 그래서 2번 자유낙하 운동에서 읽어볼게요. 1.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1초씩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9.8 속도 증가하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9.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9.8. 계속 똑같이 9.8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게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 지구 중력 방향과 같은 연직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은요 학교에서 그 물리를 많이 선행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 보면은 이상한 소리 잘하고 막 이상한 공식도 막 쓰고 그럴 거거든요. 쫄지 마세요. 알았죠?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늦기 시작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걔네 따라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볼 테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얘네가 여러분들 이만큼을 많이 한다고 칠게요. 근데 통합학에서는 요만큼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딱 요만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만큼 많이 하니까 우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만큼을 낼까요? 아니죠. 요만큼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걔가 많이 알면 와 잘했어. 근데 우리는 성적만 갖추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네가 막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서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나 쟤한테 질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시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죠? 뭐만 안 하면 돼요? 맞다. 맞다만 안 해도 성공합니다. 자, 지금 한번 다시 회상해 보세요. 중간고사 때 채점하고 나서 맞다만 없었다면 내 등급이 어떻게 됐을까? 심한 경우는 3개 등급도 왔다 갔다 해요. 그쵸? 맞다로. 심한 경우는. 이게 1등급에 가까울수록 맞다로 한 등급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등급이 조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맞다로 한 3개 정도씩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차이 많이 나요. 맞다만 하지 맙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가끔 찍어서 맞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또 웃긴다? 자기가 찍어서 틀린 것만 생각하고 찍어서 맞은 것도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찍어서 맞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그치. 인간의 심보 같은 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문제 좀 풀면서 같이 할게요. 3번에서 보시면은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대요. 잘 생각해봐요. 내 팔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거예요. 이걸 수평 방향이라고 그럴 거고, 위아래를 연직 방향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공은요, 희한한 게 물체 이쪽으로 던지면 힘은 어디로 받죠? 물체는 지구, 내가 던진 다음이에요. 던진 다음에는 힘은 누구만 줘요? 물체한테? 중력만 주죠.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죠?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방향으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래쪽으로는 힘이 있죠. 자, 지금부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물체를 수평 방향, 여기 통과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것만 나오거든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러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잖아요. 속도 V로 던질게요.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힘받죠? 아래쪽으로만 힘받죠. 그럼 그 전에 우리 아마 중학교 지금까지 고1까지 살면서 이 소리를 꼭 들어봤을 거예요. F는 M, A.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처음 본다. 처음 봐요? 그쵸? 봤죠? 이거 F는 MA 봤죠? F는 MA인데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물리는요, 저 F는 MA로 다 증명 가능하거든요. 괜찮아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거를 F는 MA로 증명을 자기가 다 해낸다, 물리를. 그럼 물리 좀 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자, 그러면은 F는 MA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힘을 받은 방향으로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런데 만약인데 F가 0이에요. 좌변이 0이죠. 그럼 우변이 0이 돼야 돼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죠. 물리를 하는 거죠. 물리를 하는 거에서 물체의 질량이 0이라는 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한테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혹시 믿어요? 귀신? 귀신 믿으시나요? 아, 요즘 뭐 파묘도 유행인데. 그치? 제가 이제 믿을까요? 자, 그러면 그걸 물리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귀신도 질량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면 질량이 있으니까, 귀신의 질량만 잴 수 있다면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존재한다. 고로 질량은 있다. 그럼 얘가 0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네. 그럼 누가 0이어야 돼요? 얘가 0이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가속도가 0이다. 이건 뭘 뜻할까요? 가속도는 아까 뭐라 했죠? 시간이 변하는 거에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가 가속도라고 했거든요. 정의가 이래요. 말 그대로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는 것 중에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속도예요. 그런데 이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잘 보세요. 얘가 0이라는 건 말이 될까요? 시간의 변화가?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요. 그렇지?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속도 변화가 0이라는 소리예요. 속도 변화가 0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지상태. 계속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되어 있다. 속도가 0에서 0으로 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속도가 변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일정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등속도 운동을 하면 속도 변화가 항상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등속도니까. 그러면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자, 하나만 생각해요. 내가 정한 이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힘은 오로지 어디로만 받는다고요? 아래쪽인 중력 방향으로만 받아요. 그러면 수평 방향만 생각할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다. 고로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 속도 V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아, 참, 물리할 때는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지 않을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폭망이에요. 알았죠? 아, 시계를 안 차고 와갖고, 몇 분이요? 25분. 아, 이게 시계를 안 차고 와갖고, 이게 되게 웃긴 게, 5층은 종이 안 치는데 여기 종이 치잖아요. 이게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종이 땅 치잖아요. 그럼 되게 뭔가가, 뭐 억울하고 좀 그래. 뭔가 좀 니들한테 뭐 죄진 것 같고, 막 그래갖고 시간을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깜빡하고 시계를 안 차고 왔어요. 어쩐지 오는데 뭐가 허전하더라. 자, 다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고로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그래프 하나만 볼게요. 자, 다시. 그래프는 항상 무슨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예요. 아, 요즘 어려운데 괜찮나 모르겠다. 방금 우리 좀 전에 기울게 했죠. 한 사람한테 또 물어보면 안 되니까. 면접 물어볼 거야. 알았지? 사각형 구하는 거 면접. 좀 어려울까? 괜찮을까? 혹시 힘들면 이렇게 힌트를 줘. 이러고 알았지? 딴 사람한테 시킬게. 자, 그러면은 X축에서는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시간은 똑같 가고 있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V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초씩 잘라볼게요. 시간이 1초, 1초, 1초. 여기 0초, 1초, 2초, 3초 지났다고 볼게요. 혹시 면적, 이거 너무 어려운가? 자, 여기. 요 한 칸의 면적을 구할 거예요. 면적은 뭐 곱하기 뭐 하면 될까? X축 값 곱하기 Y축 값 하면 되겠죠?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속도에다가 뭘 곱한 게 되는 거죠?
시간을 곱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속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속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속력하고 속도가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비슷하다고 할게요. 속력은 결국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때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냐죠.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로 나타내죠. 위치의 델타, 변화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속도예요, 정의가. 여기에다 시간을 한번 다시 곱하면 뭐가 남죠? 위치 변화네요. 그쵸? 그럼 요 한 칸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1초 동안 간 거리예요. 또 다음 1초 동안 간 거리, 또 다음 1초 동안 간 거리가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항상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요. 왜? X축으로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매 시간 똑같은 거리를 가요. 언제까지 똑같은 거리를 갈까? 그럼 얘가 어떤 운동을 할까요? 핑,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이거를. 포물선 운동인데 힘은 항상 매 순간 어디로만 받죠? 아래쪽으로만 힘을 받아요. 그래서 X축만 따져보면 1초 동안 간 거리가 항상 어때야 돼요? 1초 동안 간 거리가 항상 다 똑같아요. 1초 동안 간 거리는. 그런데 아래로는 어떻게 이제 위아래 방향만 볼게요. 위아래 방향으로 힘 받죠. 오로지 뭐만 받고 있죠? 중력만 받고 있죠. 자, 위아래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얼마죠? 0. 왜? 수평 방향으로만 던졌으니까. 그러면 아이 괜히 좋네. 옆에 있는 그림처럼 되겠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되죠?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 약간 변태적으로 저 그래프만 죽어라고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 그래프 하나면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해결돼요. 자,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인데 위아래 방향으로만 따질게요. 처음 속도는 얘가 옆으로 던진 거지 위아래는 속도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그때 가속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인데 여기서는 이게 중력 가속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책에는 9.8m/s 제곱이라고 써줄 거고요. 혹은 계산하기 나쁘니까 10m/s 제곱으로 계산하세요. 그럼 10m/s 제곱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10m/s 제곱으로 하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9.8m/s 제곱으로 했었죠. 근데 통과는 좀 애매해. 중간에 걸쳤죠. 그래서 문제마다 누구는 9.8로 하라, 누구는 10m/s 제곱으로 하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선생님, 안 써 있으면 몇으로 하세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그냥 9.8로 해, 아니면 10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만 따라주시면 돼요. 그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물리 파트 선생님이라고 그냥 10으로 해, 이렇게 할 거고요. 자기가 문제 내도 귀찮으니까. 만약에 물리 파트 선생님이 아니면 9.8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책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1초짜 간격으로 잘라볼게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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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간격으로 잘라볼게요.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가겠죠? 그럼 처음에 1초 동안 요 넓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처음에 1초 동안 떨어진 높이. 1초 동안 떨어진 높이. 왜냐면 이건 연직 방향만 따질 거니까. 두 번째 한 칸은 또 다음 동안 떨어진 높이. 다음 한 칸은 또 1초 동안 떨어진 높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상상해봐. 떨어지면 쭉쭉쭉 내려가겠죠. 같은 1초여도. 왜? 속도가 그만큼씩 늘어나니까. 괜찮죠? 괜찮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하나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1로 볼게요. 요거 잘 써먹을 거예요. 생각보다. 1로 볼게요. 요 두 번째로 큰 애는 밑변이 2배고 높이도 2배죠. 그럼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몇 배? 4배. 그치? 그러면 여기랑 여기 하나는 요게 4였으니까 요 1 빼면 여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비가 1, 3, 5, 7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해요. 한 칸당.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잘 써먹거든요. 1, 3, 5, 7 다음은 9 그 다음엔 11 그 다음엔 이렇게까지 가게 하겠냐만 통합각에서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생각보다 편해요. 됐죠? 아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 요거 가지고요. 우리 문제 하나만 풀 건데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만 다시 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가속도가 그래서 얼마다? 0이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운동하는 쪽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자, 연직 방향으로 볼게요.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중력은 조심하세요. 물체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은 커져요. 하지만 물체의 질량이 크고 즉 중력이 크다 그래서 떨어질 때 가속도는 다르다 같다? 모두 다 같다. 자유낙하면 가속도는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친구한테 꼭 얘기하세요. 친구야, 혹시 너 나보다 근수 많이 나가는구나. 하지만 떨어질 때 우리 가속도는 똑같을 거야. 같이 뛰어내리면 바닥에 똑같이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면 돼요. 알았죠?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 그리고 가속도는 일정하다가 되겠죠? 자, 다시 속도는 증가,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일정.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거 한 번만 써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우리 간단한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10페이지. 쉬운 거. 어려운 거 안 할게요. 자, 10페이지 펴보셨어요? 자, 10페이지 펴보시면요. 거기 4번하고 5번 보일까요? 그 두 개만 해볼게요. 4번하고 5번. 넌 그냥 거기다 풀어. 어차피 내 책이니까. 대신 맞게 좀 풀어. 누가 보면은 내가 푼 줄 알고 틀리면 쪽팔리니까. 여러분들 오죽한 저기 어지간하면은 물리 파트는 제가 녹화를 떠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수업을 좀 늦거나 아니면은 뭐 깜빡해서 좀 못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 물리 파트는 지금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가 들어가신 분들도 편한데 지금 잘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도 불편해져요. 그리고 물리는 할 수 있으면 해놓으시면 좋아요. 물리하고. 그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보통 화학은 누가 좀 잘하냐면은 오래 꾸준히 하신 분들은 화학을 더 재밌다고 하고요. 화학은 왜냐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잘해요. 그런데 물리는 누가 더 잘하냐면은 물리는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짧은 시간을 했어도 순발력이 좋고 문제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잘해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거기 선물 갖다 왔다? 아이, 뭐 감사할 것까지야. 그래? 떡볶이 먹었다고 옆에서? 여기 뭐 먹지? 응? 설빙? 이거 끝나면 아니,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아니, 응?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말고. 왜냐면 오늘, 2층이라 죽진 않아. 자, 그래? 사람이 또 배틀 뜨게 만드네. 어? 그래? 야, 좀만 더 있으면 아주 별거 다 나오겠다. 이제 조만간에 무슨 뭐 한우 먹자는 소리까지 나오겠네. 그래, 나중에 한번 할게요. 시험 끝나요. 오늘은 안 돼. 이거 좀 나가야 돼. 자, 여러분 4번하고 5번 볼게요. 4번하고 5번. 자, 10페이지 4번.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질량이 소문자 m일 세구수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고 거기에 보시면 두 개 밑줄 치셨어요. 자유낙하에 하나, 가만히에 하나. 가만히 났다는 소리는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자유낙한 걸로 봐서는 얘는 무슨 운동을 할 거다? 등가속도 운동인 중력가속도만 받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성립할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 쇠구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소문자 g라고 하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기울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소문자 g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세팅을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 뭐만 작용하죠? 중력만 작용하죠? 일정해요. 맞아요. 자, 쇠구슬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쇠구슬의 속도는 여기가 V면 여기는 2V,
여기는 몇 부위, 3부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증가한다가 돼야 되겠네요. 증가한다예요. 그럼 니은 틀렸어요. 자, 질량이 2분의 1이래요. 반 줄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무게는요. 무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량에다가요. 곱하기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무게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게,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를 나타내는 질량이 반 줄어들면 무게도 반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속도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F는 M 곱하기 G였어요. 그런데 이게 2분의 1M이 되잖아요. 그럼 F도 얼마가 돼요? 2분의 1F가 돼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 G는 역시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래서. 질량이 반 줄어들면 그만큼 힘도 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가속도는 상수값이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뛰어내려도 자유낙하한다 그러고 공기에 저항 안 받는 자유낙하만 한다 그러면 가속도는 우리가 모두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디귿은 뭘로 고치셔야 돼요? 2분의 1g가 아니라 G2다로 고치셔야 돼요. G가 된다라고 2분의 1을 빼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 쇠구슬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 다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부터 똑같이 그리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물리는요. 공식 때려넣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을 뭐 공식 배우신 분들은 알아요. 뭐 V는 V제곱 플러스 AT 뭐 이런 거 할 텐데 하지 맙시다.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수능에서 물리시험 봐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한테 공식을 가르치는 학생은 없어요. 물 원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다 잘 갑디다. 서울대 의대도 가고 다 갑디다 보니까는. 전혀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은 막 공식 막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잘해봐라.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아, 있잖아. 그 학교에서 보면 특히 주 남학생 중에 그런 애들이 좀 나대면서 뭔가 좀 아는 척 해가면서 옆에서 문제 풀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찝쩍거리면서 막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꼭 있죠. 그렇게 쓱 쳐다보세요. 왜? 그러면 아니. 에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실 거 하시면 돼요. 그럼 또 걔네들은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지랄지랄 한다. 그럼 또 그런 애들은 또 자존심 하나로 살거든. 에휴, 또 그런 애들이 또 나중에 또 성적 안 나오잖아. 그럼 포기도 굉장히 빨라요. 또, 안타깝지만 공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프 그리세요. X축은 뭐라고요? 시간. Y축은 뭐라고요? 속도. 여러분들 공부는 쉽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공부는 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 0. 전 그세요. 찍. 근데 이게 가속도 G인데 하필이면 이걸 얼마로 하래요? 문제에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하래요. 그러면 1초일 때 기울기가 9.8이 나오려면 1초일 때 여기가 9.8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속도가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속도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그럼 여기 2배면 되니까 9.8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 3초일 때는 여기서 9.8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3. 끝.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면 돼요? 29.4인가요? 네, 답은 4번이에요. 뭐 솔직히 여기 뭐 물리를 선행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물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물리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나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물리 했겠냐? 태어나고 나니까 물리 배웠으니까 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까다로운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옆에 있는 3번 보이세요? 이게 니네가 보통은 그냥 막 때려넣어서 맞추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3번. 그리고 가끔 자기가 뭐 문과 선택하시는 분 중에 자기는 수학하고 과학이 싫어서 문과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시면 부탁이 있어요. 수학이랑 과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문과를 선택하신 거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난 정말 문과 쪽이 좋아? 그럼 그냥 하는 건 지장이 없는데
수학하고 과학이 싫어서 문과 쪽으로 간다? 그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뭐 물론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가 싫어서 이과를 간 케이스이긴 한데 나중에 다 해요. 그러면 3번 그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다가만 집어넣는 거야. 그래프에다가만. 자, 잘 보세요. 자,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5cm, 15cm, 25cm죠. 5cm, 15cm는 그럼 몇 배죠? 예? 3배. 그 다음에 25cm는 5의 몇 배죠? 잠깐만, 1, 3, 5로 나가지 않아요? 느낌 하지 않아요? 1, 3, 5, 7. 그지? 그러면은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잡자. 1357인데 여러분 여기 넓이가 얼마래? 여기 넓이가 그래프 다시 그릴까?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놓고요.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이래요. 그리고 0.1초 간격으로 자를게요. 근데 넓이비가 5, 15, 25니까 1357로 나가네요. 이렇게 나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규칙이에요. 그럼 여기가 5cm, 여기가 15cm, 여기가 25cm네요. 여기 0.1초네요. 맞죠? 그랬을 때 여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요 삼각형이 5가 나와야 돼요, 넓이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2분, 여기 V라고 할게요. 삼각형 넓이 구해. V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0.1을 했더니 이게 5래요. 그럼 이거 10분의 1이니까는 얼마가 V는 얼마예요? 얼마야? 20? 그럼 얼마야? 20 얼마야? 100인가요? 여기 100이 돼야 되네. 됐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면 되죠? 1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0m/s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풀어라 그랬더니 왜 가속도가 10m/s 제곱 아닌가요? 그러면 찍었대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운이 좋은 거잖아.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로 가보세요. 쉬운 것만 할게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보면 9번 보이시나요? 9번? 9번? 잠시만요. 어? 어디? S? 어디에서 S? 아, 여기 이거 미터/s 제곱할 때 S? 미터가 거리, S가 초단위. 우리 물리에서는요, 별일 없으면요, 거리 개념은 미터 단위 쓰고요, 시간의 개념은 세컨드, 초 단위 쓰고요, 질량의 단위는 별일 없으면 킬로그램 단위 써요. 이게 기본 단위. 0.1분의 100을 해야 기울기가 되고 기울기가 가속도. 0.1분의 100을 10이라고 하는 거야. 까먹었지? 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응, 응.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서 기울기. 이미 여기가 100m/s야. 속도니까 이게. 넓이가 넓이가 cm니까 바꿔야 되는구나. 100이 아니다. 미안하다. 100이 아니다. 잠깐만. 그게 아니라 5cm지. 이거 미터로 고치셔야 돼요. 이거 얼마죠? 미터로 고치면? 0.05m. 5cm니까. 그럼 이거, 미안. 여기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0.1초를 했더니 이게 0.05가 나와야 되죠? 요렇게 나와야 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여기가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1 잡고 여기가 얼마 잡으면 되죠? 0.5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5니까는 10분의 5인가요?
여기다 V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분의 5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가요? 1이네요. 내가 잘못 계산했다. 1이네. 그럼 0.1분의 1이 돼야 10이죠? 반대로 했었네. 미안. 미쳤어. 네, 저 헷갈려요. 0.1분의 1이 100이죠. 아니, 10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이 단위를 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안 바꿔도 되는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에 가시면은 19번 뭐예요? 9번? 9번 하나만 해볼게요. 자, 몇 점? 네? 몇 점? 아니, 이거 쓰라 그랬지. 이거 쓰라 그랬지. 언제 누구지? 까불리고 그래. 자기, 얘 쳐다보고 한마디 공부 좀 해. 이거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쉬웠어? 근데 그 친구를 보거든요. 지나가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도 공부하는데 지나가는 친구하고 아마 이 친구들 그래요. 나 흔들릴 때 아니 왜 공부를 못한다고 친구를 흔들해? 자, 9번 보여요? 9번? 9번 하나만 해볼까요? 좀 방황은 좀안 돼. 응? 좀 방향은 안 받는. 힘을 안 받는다고.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도 운동한다고. 등속도 속도가 안 바뀐다고. 여러분들 힘을 안 받는다고 안 움직인다는 아니에요? 안 받는. 아니 물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자, 얘가 이 방향으로 속도 V로 가고 있어. 그치? 힘을 안 받는다는 소리는 F는 ma니까 힘을 안 받는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0인 거지. 속도는 그럼 일정하지.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가 속도가 줄어들려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줄어들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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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같은 개예요. 지하철하고 같은 개가 돼갖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냥. 자, 생각해봐. 너는 지금 네가 멈춰있다고 생각하니? 이 교실이 사실 움직이는 거야. 맞죠? 지구 움직이잖아. 자, 그럼 9번.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져졌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3m/s인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초에 몇 미터씩 앞으로 전진한다는 소리죠? 3m씩. 얘는 무조건 1초에 3m씩 가요. 언제까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근데 지면에 몇 초 만에 떨어진대요? 1초 만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이동하고 떨어지면 돼요? 3m. 답은 끝. 간단하죠? 아니, 물리 직가짓기 어려워 봤자지 뭐. 왜 그래? 응? 높이 5m? 그래, 5m에서 떨어지는데 1초 걸린대. 그거 알려준 거야. 5m는 아무 이유 없어. 근데 니네가 자꾸 5m에 꽂혀갖고, 5 갖고 뭐 해야 되지? 근데 왜 5m가 중요해? 잘 생각해봐. 5m건 10m건 얘가 지면에 떨어지는데 1초 걸렸대. 그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얘가 1초 걸렸다는 게 중요하지 얘가 5m라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잖아. 1초라는 게 중요하지. 그치? 그럼 1초만큼만 날아가다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몇 미터? 3미터. 가서 떨어지면 되죠. 이거를 수평 도달 거리라는 표현일 거예요. 됐죠? 근데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지금부터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해요. 같은 미터, 시간 나오니까 5m가 누구에 관련된 미터인지 자꾸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치? 물리를 잘하는 지름길은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고요.
아니, 뭐 다 그래요. 뭐든지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은 기본적으로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용어가 뒤죽박죽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자기가 그게 뭔지를 고민을 안 하고 듣기만 하면은 나중에 꼬여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힘들어요, 벌써부터? 에휴, 이렇게 셀빙을 안 먹어. 그럼 힘들지 말고 내려놔. 들지 말고. 무거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공이, 3개의 공이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거죠.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는데 공의 질량이 같던지 다르던지 위,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바뀔까요? 아니죠. 그럼 매 순간 뭐 몇 초란 시간이 흘렀을 때 공의 높이는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대신 더 멀리 날아가는 애가 있으면 얘는 뭔 차일까요? 수평 방향으로 더 빠르게 던진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갈 거예요. 그죠? 1m per sec로 던진 게 있고 5m per sec로 던졌어요. 얘는 1초에 몇 미터 전진하죠? 1m. 얘는 5m. 근데 1초 동안 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1초 후에 같은 높이네요. 얘는 다시 1m 같고 얘는 몇 미터 같고 5m 같고 다음 1초에는 또 같은 높이에 있겠죠? 대신 얘는 이제 2초 지났으니까 2m 같고 얘는 10m 같고 그 차이밖에 없겠죠. 대신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어? 어. 잠깐만, 그러니까 속력은 달라도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위아래 방향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떨어질 땐 동시에 떨어져요. 어. 자, 잘 생각해요. 던지는 동안에 물어본 적 없어요? 던져진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네가 던지기 전에 무슨 힘을 줬는지 알아? 저렇게 상황이 저렇대. 그치? 왜 문제 없는 상황을 만드냐는 거지. 이러면 안 돼. 그건 나중 문제고. 그치? 그거는 다 다른 데서 배우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정말 5분만 쉬더라고요.